한국인의 노래 실력은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프랑스 여성 엘로디가 거리 공연 중이던 한국인 싱어송라이터 태아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시작된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 엘로디는 그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스포츠 스타로 인해 이어진 사랑의 끈. 태아와의 재회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지는 순간 엘로디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온 엘로디 디부아입니다. 29살이고요.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작년 가을, 제가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거리를 산책하던 중에 시작됐어요. 리옹의 작은 골목길,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쌀쌀했지만 그날따라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걸었죠. 헤드폰도 끼지 않고 그냥 거리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문득 낯선 선율이 들려왔어요. 가느다랗고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작은 광장에 이르자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동양인 청년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마음을 울렸어요.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담긴 듯한 목소리.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청년은 케이스에 기타를 넣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어떤 언어인가요? 청년은 살짝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예요. 제가 직접 만든 노래인데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이 전해졌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의 힘이죠. 제 이름은 김태아라고 합니다. 저는 엘로디예요. 여기서 자주 공연하시나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요. 유학생활하면서 틈틈이 공연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태아의 공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그가 공연한다는 장소를 메모해두고 퇴근 후에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저 그의 노래가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점점 태아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던 토요일 저녁 공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가운데 태아는 서둘러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죠. 여기요, 같이 쓰세요. 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또 들으러 왔어요. 당신의 언어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우리는 우산 아래에서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태아는 한국어 단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점점 깊어졌어요. 태아는 서툰 프랑스어로 저는 더 서툰 한국어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잘 전해진다는 거였어요. 제가 태아에게서 발견한 한국 남자의 매력은 특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항상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예의 바름, 추운 날이면 보온병에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오는 세심함, 데이트 전날 날씨가 추우니 스카프 챙겨요 라는 배려의 메시지. 프랑스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태아는 항상 제 그릇에 음식을 먼저 담아주고 젓가락을 제 손이 닿기 쉬운 방향으로 돌려놓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배려를 보여서 처음엔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식사 문화에서 비롯된 예절이었더라고요. 태아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을 지키고 밤늦게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안전함, 새벽에도 치킨이 배달되는 편리한 문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아가 보여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태아의 노트북으로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자막 없이도 그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웃고 울며 감정을 나눴습니다. 한국어가 더 친숙해지면서 노래 가사의 의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엘로디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여러 종류의 사우나가 있고 황토방도 있고 얼음방도 있어요. 거기서 삶은 계란도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아는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엘로디,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고 거기서 앨범 발매 계약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태아의 사정을 이해했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태아는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그것은 직접 쓴 한국어 가사와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적힌 악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 내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가 될 거예요.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됐으니까. 태아가 떠난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어려웠습니다. 매일 듣던 그의 노래가 없는 거리는 너무나 적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태아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배우며 그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3번이나 정주행했어요. 태아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은 이어졌지만 시차와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점점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리려는데 아나운서가 한국의 천재타자 이정우라는 말을 해서 멈췄습니다. 한국 선수라니 태아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이정우 선수의 플레이에 감탄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그는 2개의 홈런과 4개의 타점으로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어요. 시즌 타율점 352에 OPS 1.130, 2루타 부문 메이저리그 1위. 그의 성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였어요. 또한 휠체어를 탄 팬에게 자신의 글러브를 선물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이정우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태아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소리치지 않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나도 가보고 싶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태아를 만나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2025년 봄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태아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발전된 도시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너무 쉬웠어요. 태아가 말했던 대로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태아의 소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보니 태아는 서울 망원동의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다음날 공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그의 공연이 있었던 거죠. 다음날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였지만 스마트폰의 지도 앱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골목골목마다 독특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라이브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태아의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태아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카페가 점점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무대 위에 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말라 보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태아가 기타를 메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곡은 제가 프랑스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아가 연주하기 시작한 노래는 바로 그날 밤 제게 건넸던 그 곡이었으니까요.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태아는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연주를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태아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엘로디, 정말 당신인가요? 사람들이 모두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태아 씨. 오랜만이에요. 태아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잠시 후 그는 다시 무대로 올라가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손님이 왔네요. 이분은 제가 프랑스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다시 프랑스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로디,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노래할게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그 노래를 한국에서 같이 부를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함께. 태아는 저를 무대로 초대했고 우리는 함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부르는 제 목소리와 태아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관객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르지만 우리의 감정을 느꼈는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태아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에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태아,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편리하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한국을 잘 모르지만 와보면 다들 그렇게 말해요. 태아의 집은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원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비대 기능에 놀라고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에 감탄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했고 밤늦게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아는 저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태아의 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모두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태아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태아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엘로디, 한국에서 좀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때요? 내 친구가 외국인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비자나 언어 문제가. 걱정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한국어도 이미 조금씩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태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아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엘로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당신이 내 노래를 듣고 다가왔던 그 순간.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나도 그랬어요. 당신의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감정은 언어가 달라도 전해졌어요. 사랑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감동받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알아가면서 당신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예의, 배려심.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돼요. 태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은반지가 있었어요.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반지를 끼고 태아를 껴안았어요. 약속할게요. 내가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날, 태아는 인천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별은 아팠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넘어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으니까요.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태아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저는 한국 디자인 회사의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지금 저는 서울 생활 5달 차입니다. 태아와는 여전히 데이트 중이고 우리는 함께 노래도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인 특별한 노래죠.
태아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저는 한국의 디자인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회식 문화도 아직 낯설죠. 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태아의 노래가 저를 이끌어준 이 여정은 결국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심은 항상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럼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만남과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